네. 오륜가 박재성. 알겠죠? 선물. 감사합니다. 사인해주세요. 인성 보감. 인성의 성 사진첩네. 저자분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가 두 분한테 이거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읽고 뜻 설명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는 몇 줄은 아시더라고요. 한 분은. 저보다 두 분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전체는 몰랐잖아. 네. 모르는 것도 있고. 결혼하고 싶어하신 분도 계셔서 부부 유별 얘기해줬어요. 그 그림 보내줬어요. 네. 책에 사인을 받았어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사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서가 뭐뭐 했더라? 상영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그 중에 상영 지사 회의 형성이 무슨 원리였더라? 조자 원리. 나머지 용자 원리. 는 뭐뭐 했더라? 전주 가차. 상영은 뭘 상영이라고 그러더라? 코끼리 모양을 따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직역이고 네. 의역은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네. 그 다음 지사는 가리켜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목적어가 있어야죠. 대상은 사물을 가리켜서 만든 글자. 네.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도 넣어주고요. 아, 지사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아까 상형은 실체가 있는 형상이잖아요. 네. 근데 위, 아래, 가운데 이런 것들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네. 그죠?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표현한 글자가 지사. 네. 그 다음 회의는요. 뜻과 뜻이 합쳐진 글자. 형성. 뜻과 소리가 합쳐진 글자. 그러면 뜻과 소리는 왜 생겼죠? 한자에 몇 요소가 있어요? 3요소. 뭐였죠? 뜻, 소리, 모양. 그 다음에 전주는 뭐였죠? 뭐였더라? 각 글자마다 한 개의 뜻이 있었는데 네. 다른 뜻도 집어내어서 아, 활용의 범위를 넓혀간 것. 방자, 모방, 법방, 법방, 방위방. 네. 그런 식으로. 전주. 그렇게 음은 그대로인데 뜻만 변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뜻도 변하고 음도 변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대표적인 글자가 뭐였죠? 솔성지위도에서 나왔었죠. 솔. 무슨 솔? 거느릴 솔. 또 다른 뜻은? 별솔. 다른 뜻은? 별. 비율. 아, 별이 아니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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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 그럼 음이 소리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주는 소리도 변하는 경우가 있고 소리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예요. 자, 마지막 가차는 뭘 보고 가차를 했죠? 코카콜라. 뜻 설명해봐. 가차 뜻이 무슨 뜻이야? 가짜 글자. 한자는 뜻글자인데 네. 뜻하고는 관계없이 소리만 빌려다가 사용하는 법. 그 중에 외래어가 많다. 네. 됐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주자 몇 회를 했었죠? 몇 회훈? 10회 훈. 10회 훈. 외워보세요. 이거요? 불효 부모 사후에요. 네. 자, 읽어보세요. 불효 부모 사후회. 음, 불친 가족 소후회. 음, 소불 근악 노후회. 안불산한 폐후회. 부불 검용 빈후회. 춘불 경종 추후회. 불치 원장 도후회. 색불 근신 병후회. 취중 망원 성후회. 부적 빈객 거후회.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그림의 제목이 세한도. 누구에게 그려준 그림이었죠? 제자 이경적? 이상적. 이상적. 네. 이상적. 어디서 네. 그려줬어요? 제주도에서. 네. 꼭 기억하세요. 네. 너무 감동이어서 찾아봤어요. 네. 나왔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네. 그래서 네. 가보려고. 예. 꼭 그런 것은 봐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6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6애. 6예. 예. 네. 네, 가세요. 네. 그거 뭐? 여기 스티커 좀 더 주세요. 스티커 여기 넣어놨어요. 지금 출연하셨어요. 참. 보니까 돌리니까 안 그거 보여. 내리, 그거 내리. 6예. 내리고 밑에 그 파란 그 뚜껑 열면 있어요. 6애라는 것은 네. 제주의 자를 써요. 6가지 제주를 말해요. 근데 이 제주라는 말이 이렇게 예술할 때 자예요. 6애. 네. 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6애. 6가지의 배워야 될 기회를 6애라 그래요. 이렇게 어려워요. 글자가 잠깐만요. 그렇지. 되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네. 약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어려운 글자는. 그래서 약자는 이렇게 써요. 가운데를 쭉 빼먹어 버렸어. 덜어내 버렸어. 근데 중국에서는 글자를 간체자라 그랬죠. 네. 간체자는 또 이걸 안 써요. 옛날에도 중국에는 약자로도 이걸 썼어. 네. 근데 지금 간체자는 다시 바꿔줘도 이게 간체자예요. 멋있죠. 네. 표도에다가 세울자 쓰는 거. 세울자. 그림 같아요. 간체자. 예. 네. 자, 그러면 6가지 제주라는 것은 예전에 서당에 들어가서 읽는 공부가 천자문부터 사조서에서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정식 선비의 길로 들어서면 동네 서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동네 서당이니까. 근데 이제 좀 마을마다 네. 경당이라고 있어요. 국가기관, 교육기관이 네. 있어요. 거기에 네. 들어가면은 교육 목표가 6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6개예요. 6개가 6가지니까 첫 번째 얘 무슨 애자요? 얘도 애자요. 예절 할 때. 다음에 악. 하기 싫으면 불력. 여러분 유붕이 처음 본 불력 낙화 그랬죠? 네. 이때 줄골 낙자. 이 줄골 낙자인데 풍류악이라고 읽어요. 네. 아까 이런 경우 원래 뜻은 이거였는데 이런 뜻과 소리도 변한 것을 뭐라 그랬죠? 육서에서 전주. 전주. 네. 다음에 사객할 때 사자예요.
사격사예요. 쏠사자를 쏠사. 쏠사. 총을 쏜다, 화살을 쏜다 그러잖아요. 네. 쏠사. 다음에 어거할 어거한다는 것은 오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죠. 네. 이거 제어를 알죠. 제어한다 그러죠. 네. 그 어거예요. 즉 아. 수레를 멈춘다는 뜻이에요. 네. 어. 오고할 그다음에 글서자 서해할 때 서. 글서.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5개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숫자, 셈 숫자. 수학. 예, 그렇죠. 수학. 이렇게. 이건가? 오케이. 요거 빠졌다. 요거. 아, 짝대기. 이렇게. 짝대기 아니. 그러면은 획. 뚫을 곤. 자, 어제는 우리가 뭘 배웠다고 그랬죠? 아까 말했잖아. 주자 10회운. 말고. 한자의 그것 유형. 6가지 배웠죠. 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육서라 그랬지. 네. 육서. 근데 오늘은 육예야. 네. 육서 다음 6일. 예. 네. 6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암기. 네. 육서가 있고 유계가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유계예요. 네. 그래서 육서는 한자에 만든 원리와 사용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면 네. 유계는 옛날 정식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6가지 교육 목표다. 아, 목표다. 가르치는. 좀 더 현대적으로 필요하자면 6가지 교과 과목이에요. 과목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예. 네. 첫 번째 네. 예절 과목이다. 예절. 다음에 음악 과목이다. 아, 음악이 꼭 들어갔나요? 그렇죠. 음악. 다음에 사격술이다. 네. 말타기다. 다음에 서예 공부다. 어가 말타기. 예, 그렇죠. 말타기. 그다음에 예, 서예. 네, 서예. 네. 그다음에 수학 공부. 그래서 특히 세종대왕의 아들인 왕자 중에 네. 5째인 광평대군이 네. 수학에 굉장히 밝았어요. 수학. 광평대군요? 예. 근데 그 광평대군이 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식음을 전폐해버리고 슬프다 하늘이 날 버렸도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아꼈던 천재여서. 천재였어요. 아쉽다. 그 광평대군이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에서 굉장한 조력을 했어요. 광평대군이요? 네, 5째. 네. 이제 기억이 나요. 네. 내 책에서 네, 다 네, 다뤘죠. 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수학이 옛날에도 중요했어요. 수학을 했기 때문에 천민이었던 장영실이가 하루아침에 과학과 됐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추구기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6가지에 대해서 해봅시다. 네. 먼저 예절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예라는 것은 이 6개 과목이 맨 앞에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기본이니까. 그렇죠. 네. 인간 행위에서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글씨를 잘 쓰고 아무리 사격을 잘하고 아무리 음악을 잘한다 한들 예절이 없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인성교육의 맨 앞에가 예가 있어요. 네. 예절. 근데 이 예절을 예자를 나눠보면 앞에 있는 글자가 보일 십자예요. 네. 보인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남에게 펴 보인다 그랬죠. 네. 그래서 게시판이라고 했었고 네. 그걸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풍성할 풍자예요. 풍령이 들었다 할 때 풍자. 네. 원래 풍자를 쓴다면 어제 내가 이 밑에 있는 글자 뭐라 했죠? 형성문자 할 때 설명했었어. 머리. 콩두인데 네. 제기두라 그랬죠. 네. 제사 음식을 네. 담아둔 그릇이라 했죠. 네. 제기두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글자가 이건 구불곡자이지만 이것만 놓고 쓰면은 작곡 또 뭐
공유 네. 할 때 구불곡자라면 여기서는 구불곡자처럼 쓰였어도 원래 글자는 이렇게 밑산자 양옆으로 이렇게 있는 글자예요. 이게 풍성할 풍자예요. 네. 같죠? 자, 그러면 이걸 파악시켜 봅시다. 보일 시자가 하나가 있고 풍성할 풍자가 있고 제기 두 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을에 농경 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면은 무엇을 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죠. 네. 그래서 먼저 제기에다가 그 음식물을 담아 올리죠. 네. 오곡백과를. 네. 뭐 홍동백선이 그 앞에 쭉 진열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서 제사 그릇에 올려놓고 보여. 자기 마음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절 애자예요. 애도래자. 즉 애절의 근본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애절이지만 네. 보다 근본적 것은 하늘에 대한 애를 차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예, 하늘의 애예요. 그리고 제사. 하늘의 애를 차리고 나서 또 자기를 있게 한 근본, 조상을 찾는 거예요. 조상에 대한 애예요. 하늘과 조상에 대한. 그럼 어제 내가 관혼상제라 그랬죠. 네. 성년이 되면은 관례를 이루는데 그건 남자이고 여자는 뭐를 한다 그랬죠? 비녀를 꽂는 의식을 취한다 했죠? 네. 계례, 비녀 계자에서 계례. 계례. 예, 예. 네. 이 비녀 계자가 대죽자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변자있고 이게 여자 계례. 비녀 네. 계자예요. 여자는 비로소 성년이 됐으니까 비녀를 꽂고 이제 머리를 딱 올리는 거예요. 네. 예, 계례예요. 이렇게 관례, 그다음에 혼이 나니까 홀례, 홀례. 그다음에 죽으니까 상례, 상례. 그다음에 해가 됐으면 제례. 제례 이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제례할 때 제사 지낼 때 네. 남자는 절을 한 번 하고 여자는 두 번을 해요. 여자가 더 많이 해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여자 2번. 네. 근데 망자 즉 돌아가신 분께는 할 네. 때는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을 해요. 지금 적어야겠다. 이게 남자 2, 살아 계실 때는 남자 1번, 여자 2번. 여자 4,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면 남자 1, 예, 여자. 남존여비니까 남자는 한 번만 하고 여자는 2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절대 남존여비 사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 그랬죠. 네. 처음에 말할 때. 그래서 네. 양은 하늘에서 떠오르는 것을 그으로 선이 하늘에 1이에요, 1. 그 다음에 여자는 음이니까 점이 2개로 나눠있죠. 이게 모이면 건곤 감리가 돼요. 네. 태극기에. 네네. 건곤감. 그래서 이것을 길게 쓰는 한자를 양효라 그래, 양효. 양.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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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에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이 2개씩 처음으로 이렇게 태극기에 나오잖아요. 네. 이걸 음효라 그래, 음효. 음을 나타내는 양효. 네. 점괘란 뜻이에요. 네. 음효.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남자는 양효니까 한 번만 절하고 여자는 음효니까 2번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런데 망자에게는 곱빼기로 한다고 했어요. 네.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제사의 개념은 네. 슬피 우는 망자에 대한 추억이 아니고 첫 번째 하는 절은 구천에 떠도시는 나의 조상님이시여 강림하소서라고 하는 맞이하는 절이에요. 그리고 2번째 하는 절은 안녕히 가시고 내년에 또 오시옵소서 하는 이별의 절이에요. 안 보이니까. 예, 예. 네. 첫 번째는 맞이하는. 어서 오시옵소서. 에 맞이하는 절이고, 맞이하는. 2번째 하는 의미는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차렸는데 잘 드셨습니까? 지금 흠양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잘 돌아가셨다가 또 내년에 오소서라는 이별의 인사란 말입니다. 아,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의 동양 전통 예절에 담겨 있는 철학이에요. 엄청 처음 들어. 네. 네.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내가 강의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맨 처음에 예가 들어가요. 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맞아. 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절 과목을 배웠으면 음악을 가르치는데 네. 음악이 예전에 궁상각치우라는 오음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오음계에 맞춰서 음률을 알아야지 사람이 인성이 순화된다고 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음악 교육은 네. 인성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음악에 관련된 기록을 해놓은 책이 악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저글기자 악기. 네. 다룬 악기가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건 애기가라는 책이 네. 있고 그때 대학이 애기 몇 편에 들었었다 그랬죠? 42편이에요. 다음에 중용은 32편. 그렇죠. 그 애기 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얘기가요, 이거. 이 애 속에가 애기라는 책이 포함돼요. 애 하나만 써놓으면은 여기에요? 애 속에가 뭐냐면 책 이름이 공부하는 책을 네.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 오늘 국어 시간입니다라고 하면은 네. 문법책도 필요하고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쓰기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과서가 또 필요하잖아. 네. 그러듯이 큰 과목은 예절 과목이지만 네. 그 예절 과목을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애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애기가 있고 주례가 네. 있고 의례가 있는데 그것은 삼례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음악에 관련된 기록해 놓은 것이 악기예요. 네. 세종대왕이 위대한 또 다른 점이 바로 음감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음감. 절대음감. 네. 그래서 네. 궁궐에서 박연이라고 하는 신하가 음악가있잖아요. 네. 박연이가 덩 하고 pen경을 두드리니까 네 번째 pen경 다시 두드려봐라. 덩. 저건 탁음이다. 음이 탁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왕이 지적하니까 놀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대체나 0.3mm인가가 두꺼워. 그 얇은 0.3mm면 정말 얇은 거잖아. 네. 그 두께 때문에 나는 탁음을 세종은 지적한 거예요. 고로 옛날 선비들은 음악을 꼭 했어요. 그래서 가야금도 치고 퉁소도 부르고 했던 네. 겁니다. 나도 이 공부 좀 해본다고 내가 퉁소는 좀 불어요.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 보니까 더 발전을 못 하더라고. 근데 하고 싶어서 해보긴 했어. 첼로 배우세요? 다음에 세 번째가 솔 사자죠. 네. 여기서는 궁수를 말해 활쏘기. 네. 활쏘기. 근데 공자께서는 무릇 군자는 활을 쏠 때 다투기 위해서 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애를 펴기 위해서 사격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쏘시죠 하고 쏘서 딱 맞췄잖아. 그러면 다시 아까같이 애를 취하고 이건 제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쏘고 골프 같은 또 애를 취하고 이렇게 네. 했단 말이야. 그 모든 동작이 애로 시작해서 애로 끝난 거야. 사격이요? 네. 그래서 이 사격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활쏘기 교육을. 그 다음에 어는 말타기잖아요. 네. 요즘으로 치면은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골프, 운전 뭐 이런 예. 거 지금. 그렇죠. 네. 이건 골프라기보다도 그냥 총 쏘는 사격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요? 네. 조카 사격하는. 그래요? 네. 네. 자, 그래서 어구하는 것은 말타기. 말타기가 왜 중요하느냐? 자고로 선비는 나라가 위태로움에 처하면은 부연이 일어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그래 많이 일어났잖아요. 의병들이 하나같이 다 선비들이었어요. 그죠? 곽재우랄지 의병들이 말타기 기본적으로 배웠네요. 네네 이런 교육이 됐기 가능했기 때문에 칼을 휘둘 수 있었고 활을 쓸 수 있었고 말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서 요즘으로 말하는 전인 교육이야. 네. 다음에 서에 글씨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언뜻 신사임당 이야기를 했었죠. 네. 신언서판 네. 몸가짐, 말씨, 글씨, 판단력을 본다 그랬죠. 당나라 때, 면접 볼 때.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할 때. 근데 그 중에서 신사임당 여사는 일국에게 교육할 때 심정즉 필정이라 마음이 바라야지 글씨가 바르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네. 네. 심정즉 필정. 그래서 글씨 쓰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옆으로 격까지 좀 나간다면 서해란 말 들어봤죠? 네. 서도란 말 들어봤나요? 서도. 서해와 그리? 서도는 그때는 길도자를 써요. 네. 그다음에 서법이란 말 들어봤나요? 서법? 네. 더군다나 우리 한나씨 같이 미술계 이렇게 한다면 그 용어는 알아야 되는 게 네. 의사동에 가면은 현수막에 어떤 데는 서법전이라고도 됐고 어떤 데는 서도전이라고도 됐고 서도. 어떤 데는 서해전이라고 돼 있어요. 네. 또 우리나라에도 서해협회가 있고 서도협회가 있고 서법협회가 있어요. 아, 네. 왜 이러냐면 글씨 쓴다는 서는 동일한데 네. 이 글자를 놓고 보자면은 여기 세로획 있잖아요. 이 세로획이 붓이에요. 네. 붓이에요 지금. 네. 붓인데 이게 이 손가락이 여기 요거 있죠. 보이죠? 이 손가락 요거 즉 엄지 손가락이고 가운데 손가락이고 집게 손가락이면서 팔목까지 연결된 거 이게. 모양. 요요. 네네네. 됐죠? 네. 그다음 밑에 또 두 획 있잖아요. 네. 이것은 나머지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따서 분율자라 그래. 위에 거 맞습니다. 분율. 분율. 분율인데 밑에가 가로 R자가 있어. 즉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붓으로 받아 적어서 책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같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아 적었다. 받아 이게. 적었다. 그래서 이게 책이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한나씨의 글씨를 가르친다면 나는 엄청나게 엄하게 가르칠 거예요. 왜냐면 엄하다고 하는 것은 무섭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정법에 따라서. 네. 예를 들자면 잘못 배운 사람 붓을 이렇게 잡고 써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지자결법이라고 해가지고 다섯오자 손가락 지자 글자 자자 비결 결자요. 이렇게 잡면은 여기 엄지손가락이 우리가 싸움할 때 적군하고 대응할 때 왼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좌측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서 적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측을 막는 우측 수비대. 네. 그 다음에 전방에서 오는 적을 막는 전방 수비대. 이게 좌우 전방. 네. 근데 후방도 누가 칠 수 있잖아요. 그 후방. 그게 맞춰져. 그 다음에 또 예비 부대가 있잖아요. 예비 사단. 네. 이게 예비 사단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손 잡으면 보통 저절로 팔이 탁 올라가게 돼. 한번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 집게 손가락하고 가운데 손가락에 중간에 엄지가 위치해야 돼. 그렇죠. 여기 좀 더 돌아.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됐어요. 이렇게 해서 팔목을 반드시 해봐요. 그러면 이거 팔뚝 올라가죠, 자동으로. 이렇게. 네. 이게 오지자결법. 오지자결법. 다섯오자 손가락 지자에 글자 자자 비결 글자. 다섯 개의 손가락 위치로 글씨를 쓰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서를, 기본적인 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예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예라고 그래요. 서예. 네. 그래서 마치 바둑도 기예라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싸움도 무예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네. 예. 근데 일본 애들이 또 도를 좋아해. 그래서 바둑도 기도라 그러고 글씨도 서도라 그러고 무도라 그러죠. 무도. 우리는 무예, 그들은 네. 무도. 네. 그다음 중국 애들은 법을 좋아해. 네. 그래서 서법, 그다음에 권법, 아. 검법 아. 이런 식으로 붙여요. 아. 이게 한중일 삼국의 위치에 따른 민족성에 따르는 호칭의 분류예요. 칼도 짰어요. 길도. 길도자. 음. 서의 서도 서법. 음. 근데 이 대답은 이렇게 해놓고도 뭐냐면 가장 유치한 초보적인 분류법이에요. 유치한 초보적. 그러면 유치하지 않는 좀 고급스러운 분류법은 뭐느냐? 뭐냐면 이문열 씨라고 하는 현대문학 작가가 있었어요. 알아요. 알죠? 추억 좋아했어요. 이문열 씨가 쓴 책 중에 하나가 금시저라고 하는 책 읽어봤나요? 금시저. 그건 한번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이문열의 금시저. 네. 네. 금시저 내용인즉슨 주인공이 중농, 호가 중농이고 대죽자의 나농자 중농이고 그분의 이름은 서동균이에요. 서동균. 여기 노란 책 있죠? 네. 맨 위에 그게 네. 중농 서동균 작품주라고 그랬죠? 중농 서동균. 서동균. 네. 저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화시킨 게 금시조예요. 금시저. 저 중농 선생이 글씨도 잘 썼고 시도 잘 지었고 그림도 잘 그렸던 시서화 3절이었어요. 국전에 처음으로 서예 분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남에는 중농, 네. 호남에는 소전, 손재영 선생이라고 네. 쌍벽을 이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분의 스토리가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술하신 분이라고 기담아 드릴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중농이 대단한 대가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전국을 다니라고 명을 내려요. 네.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써줬던 작품들을 비싼 값을 줘서라도 다시 사들여라. 응? 당신이 살아서 막 기분 좋아서 한 점, 선물로 한 점 이런 식으로 써줬던 글씨나 그림 같은 것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사들여라 그랬어요. 네. 제자들에게 다 팔도를 내보냈어. 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님의 공부를 받고 네.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스승님의 작품을 다시 사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득히 모아지자 네. 그것을 마당에 다 쌓아두게 하고 네. 팻마루 위에 서서 스승님이 내가 왼손을 드는 작품은 이쪽으로 가고 네. 오른손을 든 작품은 이쪽으로 옮겨라 그랬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집사, 그 중에 수제자가 작품 하나씩 이제 들어올릴 거 아니겠어요? 네. 액자도 있을 것이고, 족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양쪽 분류를 한 거야. 근데 왼쪽으로 간 작품이 약 70%인데, 네. 오른쪽으로 간 작품 30%밖에 안 돼. 네. 그때 제자들은 선생님의, 스승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영문을 몰라 한 채, 네. 왜 그러실까? 우리 스승님이 혹시 노만기 드셨을까? 등등 이제 별별 생각을 했어. 네. 그 순간 스승님, 즉 중농 선생이 한 말씀이 저기 왼쪽에 있는 작품들을 지금 불사르라. 한 작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돈 주고 사셨으니까. 그만큼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라 가격이 나가는 작품인데. 네. 그것을 미련 없이 불사르라 하니 이거 30%도 아니고 70%나. 네. 그 중에는 제자들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 내용이 금시에 나와요. 네. 훔치고 싶은 마음도 생겼겠죠. 그냥 어차피 탈 거. 탈 거.
선생님께 말씀드려볼까? 기왕에 태울 거 낮추시라고 이런 별의별 이제 심리적 갈등을 이제 다 묘사를 했어요. 네. 재밌겠네. 그때 선생님 눈 하나 갖다 놓고 내 앞에서 다 태우라. 태웠어. 그러니까 그 수제자가 선생님께 물어봐. 선생님, 어이하여 이 선생님의 훌륭한 작품들을 돈을 들여 다시 사들인 연후에 불태우십니까? 라고 하자. 이 작품들은 내가 서애를 했을 때 작품이다. 아, 서해.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서도를 했을 때 작품이다. 안 태운 거? 안 태운 거요? 네. 근데 나는 서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했다. 아리송하죠. 네. 여기서 큰일 났어요. 애는 네. 도에까지 이르는 방법이고, 네. 도는 법의 경지까지 이르는 길이라고 했어요. 즉 같은 글씨 쓰는 예술 행위지만 네. 중농 선생님은 자기 글씨를 한낱 내 재주로 친 글씨다. 혼이 안 들어갔다. 혼이. 기술이 그냥 기술. 혼이 그냥, 없네요. 그냥 글씨는 재주가 있으니까 쭉쭉 써서 약관하나 찍어주면 사람들 좋아할지 몰라도 네. 내가 보기에는 나는 양심 고백하건대 혼을 내가 들이지 않았다. 이게 애 단계다. 이게 서애. 서애. 어? 근데 서애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내 글씨만 봐도 아, 이 작품에는 나름대로 격식이 있구나. 혼이 있구나. 서도. 네. 그런데 이 소도를 더 공부했더라면 서법의 경지까지 갔을 건데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갔다라는 말씀드려요. 지금은 좀 아리송한 말이지만 석법이요, 서법. 네, 서법. 법. 그냥 법법죠. 서법. 네, 서법. 우리 한나 씨가 퇴근하면서 서해는 뭐고 서도는 뭐고 서법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림을 감상할 때도 남다른 눈이 트일 걸 생각해요. 그림에도 그 단계가 있어요. 기술, 혼. 근데 법은 뭐지? 물 흐르듯이 가는 거. 마치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모나리자의 미소가 왜 명품이냐? 나 잘 몰라도 모나리자는 평범한 옷을 걸친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 주인공은 화려한 옷을 안 입었어. 네. 그리고 눈썹은 약간 밀었는지 빠졌는지 얼굴 화장기가 없는 밋밋한 얼굴이죠. 네. 근데 그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 그 미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감상자에게 들려주잖아요. 네. 그게 흐르는 물이에요. 억지로 내가 내 작품의 미소를 그려야 되겠다는 억지가 아니고 나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앞으로 작품을 볼 때 다시 한번 네. 생각하면서 봐야겠네요. 예. 마지막에 수학. 수학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수학 공부는 해야 된다. 네. 6가지. 이게 뭐라고? 6예. 6예. 애, 악, 사, 어, 서, 수. 6예가 뭐라고요? 악, 사, 어, 서, 수.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